우리 심리치과 아니잖아요. 신사동에 가면 뭐 라땡 치과도 있고, 저기 뭐 압구정에 가면 화땡땡도 있고 하땡땡도 있고, 기똥차게 심리로 유명하고 잘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같은 이런 구멍가게 쩐방이 그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한다는 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이게 우리가 심리치과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일단 첫째는 이제 병원의 컨셉을 정한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what to say를 정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건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what to say를 정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가장 신경을 썼었는데, 첫째는 브랜드 컨셉을 잡는 거, 그리고 둘째는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거였어요. 브랜드 컨셉을 잡는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병원이 경쟁자와 대비해서 소비자의 인식 속에 어떤 병원이 될까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내 병원이 주변의 옆병원, 옆병원, 앞병원, 이런 병원과 상대적으로 소비자,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게 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모두 풀리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을 잡고 나면 이 브랜드 컨셉에 딱 맞는, 짝 달라붙는 그런 브랜드 네임을 도출하실 수 있다면 마케팅에 거의 제가 보기엔 한 70%는 성공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냐? 저는 어떻게 했는지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 뭐 아는 게 마케팅이라고 공부했던 교과서에 있는 모든 마케팅 툴을 다 동원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꺼운 공책을 하나 사가지고 펼쳐놓고는 수학 분석부터 시작해서 뭐 4P, 마케팅 믹스, 광고 대행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STP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한다고 하는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까지 막 공책을 가득 채우며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를 원장님들이 다 배워서 하시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 궁극적으로 컨셉이 나왔던 그 방법을 지금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뭐였냐면, 질문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원을 차리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건 아니죠. 원장님한테 이제 질문을 먼저 했어요. 원장님은 의사로서 언제 제일 뿌듯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환자를 진료를 해주고 나면 이제 치과니까 체어가 이렇게 슉 올라오잖아요. 슉 올라오면 이제 포를 딱 내리고 환자분한테 거울을 전달을 한대요. 그럼 거울을 받아서 환자가 딱 보고 나서 예뻐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환자가 예뻐지는 걸 좋아하는 의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궁금한 건, 원장님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환자가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야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초기 한 1, 2년은 그 환자 상담을 직접 안 했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로 어떤 환자들이 우리 원장님을 좋아하든? 이러고 물어봤더니 원장님 젊은 여자들이 좋아요. 원장님 목소리가 완전 아나운서 톤이라 그냥 쫙 깔린 목소리로 쓱 얘기를 하면 원장님 젊은 여자들이 좋아요. 옳다구나. 예뻐지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의사인데, 다행히 예뻐지고 싶은 여자들이 목소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대. 다행이야. 컨셉을 잡았어. 대략은 잡은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주변을 뒤져봤어요. 강남역에 저희가 한복판에 있었어서, 일단 제가 했던 행동은 병원에 이제 쓰다 말은 달력이 있었거든요. 큰 거를 책상 위에 딱 펼쳐놓고 강남역을 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림을 지도에다가 치과란 치과 다 써. 그리고 그 각각의 치과가 어떤 치과인지를 다 써. 그러다가 우연찮게 발견을 딱 했는데, 교정병원, 임플란트, 교정, 임플란트, 교정, 임플란트, 교정. 강남역에 있는 모든 병원은 하는 말이 다 똑같아. 둘 중에 하나예요. 나 교정하는 병원이에요 하든지, 우리 임플란트 잘해요. 심리가 없네? 를 눈치를 챈 거거든요. 이게 실은 뭐냐면 삼시 분석이에요. 삼시 분석. 컴퍼니, 원장님, 컨슈머, 환자, 그리고 컴피티션, 주변 병원, 이렇게 세 개를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특징,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 그게 결국 삼시 분석에서 포지셔닝을 발견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처음에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을 한 건, 우리 그럼
강남역 1호 심미치과 하자라고 이제는 결론을 내렸던 거였어요. 자, 원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본인의 브랜드 컨셉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찾고 나면 모든 게 잘 풀리냐? 세상에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는 직원들하고 원장님을 다 이제는 회의실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강남역 1호 심미치과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표정들이 다 이래. 그래서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얘기하면 첫째로 그들이 했던 얘기는 우리 심미치과 아니잖아요. 신사동에 가면 뭐 라땡 치과도 있고 저기 뭐 압구정에 가면 화땡땡도 있고 하땡땡도 있고 기똥차게 심미로 유명하고 잘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같은 이런 구멍가게 전방이 그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한다는 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이게 우리가 심미치과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당시에 꽤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던 성형돌이 소속된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강남역에 있는 꽤 괜찮은 심미치과인데 그 성형돌림 앞니 우리가 해야겠다. 와라. 오셔서 앞니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직원들은 우리 병원이 심미치과라고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라 제가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강남역에 심미치과가 있대요. 분명히 없는데. 이유인즉슨 뭐였냐면 강남에 있는 치과 중에 한 치과가 이름에 심미라는 단어가 들어간 치과가 있었던 거예요. 2010년에. 그러니까 직원들은 심미치과 있잖아요. 심미라는 이름까지 들어간 치과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병원이 다행히 이름은 심미인데 마케팅을 심미로 하지를 않고 있어.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줬죠. 중요한 건 인식 속의 심미치과가 강남역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현실의 강남역에 심미치과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인식 속에 제일 1호 강남역 심미치과가 될 거니까 나 믿어 라고 얘기를 하고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요. 그 후로 저희가 매출이 한 6배, 7배까지 오르는데 딱 1년 걸렸어요. 브랜드 컨셉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것만 잘 잡으면 전체의 그 전략에 중심이 있으면서 원장님이 좋은 병원,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잘 알려지는 병원을 만드는데 좋은 도구가 돼 줄 거예요.